귀신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다. 정말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 바탕이 되는 얘기를 짧게 해드리자면 때는 2006년 월드컵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절 포함해서 4명이서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기다렸죠.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갈 때였는데 집에 들어갈 때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처음 가본 친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오싹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꽤 넓은 집이었죠. 방이 3개였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친구한테 가족이 살만한 집에 왜 혼자 살아? 라고 물었더니 우리 가족이 살았었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 혼자 여기 살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은 터라 좀 멋쩍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방 하나에 들어갔죠. 문을 여는 순간 이건 뭐지? 마치 폐가처럼 가구들은 다 부서져 있고 이상한 잡동사니들은 굴러다니고 있었죠. 먼지가 몇 년은 청소를 안 한 것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방 왜 이래?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다가 부서진 가구야. 그것도 그렇지만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가. 라는 이상한 말만 하기에 남의 가정사이기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벽 4시쯤 경기는 시작했고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데 자꾸 집주인 친구가 아무도 없는 뒤쪽을 자꾸 뒤돌아봅니다. 저도 몇 번 따라 뒤돌아봤는데 뒤에는 부엌과 베란다뿐. 술 기운도 올라가고 2명이 잠들고 저와 집주인 친구만 계속 TV를 보는데 갑자기 등 뒤 왼쪽 날개뼈에서 마치 누군가가 왼살을 얼음으로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죠. 툭 하고 건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날개뼈부터 온몸으로 냉기가 퍼지는 겁니다. 순간 놀래서 뒤돌아보니 친구가 바로 뒤돌아보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주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귀신을 절대 못 봐. 하지만 느낄 순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길 네가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게 쟤네들이 너만 계속 쳐다보더라. 부엌 옆 베란다 쪽에 항상 귀신 2명이 서 있답니다. 근데 그 2명이 가만히 서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신기하다는 듯 저만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장난친다고 등 뒤를 손가락으로 건드렸답니다. 저는 맹세코 그 오싹한 느낌이 들었을 때까지 친구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친구는 등을 건드리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귀신을 느꼈던 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귀신을 절대 보진 못하지만 느낄 순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배경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마 2009년일 겁니다. 제가 일이 있어 서울에 집을 구하다 영산 쪽 원룸을 알아보는데 월세가 비싸서 룸메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룸메를 하면 싸운다는 말이 있기에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구했고 용준이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죠. 용준이랑 3개월 정도 살았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죠. 저는 양재 쪽에서 일을 했었고 용준이는 한남동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아는 친구와 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히 기내를 때우는데 친구와 얘기 중 뜬금없이 갑자기 큰애 삼촌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큰애 삼촌과는 어렸을 때 이후론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하기에 거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떠오른 건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는 건 햄버거를 다 먹고 치울 때쯤 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인 즉슨 큰애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병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공사장에서 트레일러 운전하시다 트레일러와 함께 높은 곳에 떨어져 압사당하셨다고 합니다. 급사였죠. 1차적으로는 외삼촌 생각이 났는데 바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일단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기에 급히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다행히 일하느라 복장이 검은 정장이었기에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안으로 들어가 장례식장 건물 앞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릴 때쯤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띵합니다. 뭐지? 하면서 문을 닫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전광판에 뜬 외삼촌의 성함을 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외숙모와 어머니는 이미 눈이 퉁퉁 부으신 얼굴로 절 맞아주셨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머리 두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원래 편두통을 종종 앓던지라 또 이러네라고 생각했을 뿐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죠. 음식 나르는 걸 돕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편두통을 넘어서 정말 머리를 무엇인가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두통이 너무 심한 겁니다. 오른쪽 머리통이 아픈데 이게 목 근육까지 서면서 오른쪽 어깨가 뭉치고 오른팔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고 어머니께만 이러이러하다 말씀드리니 감기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하셨죠. 그냥 편두통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거의 끌다시피 응급실로 데려가셨지만 열도 안 나고 별 이상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와서 이러는 건 돌아가신 외삼촌이며 외숙모께도 죄송하고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외숙모도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아시고는 피곤하고 바쁠 텐데 와준 것만으로 고맙다며 돌아가서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있겠는데 몸이 너무 아팠기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려는데 여기서 용준이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용준이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남자 목소리입니다. 죄송한데 용준이 룸메이트 맞으시죠? 용준이가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러는데 집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택시 태워서 보내려고요 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시냐고 물었더니 용산집 가는 방향이기에 그냥 제가 픽업해서 가겠다라고 했죠. 위치는 한남동이었고 저는 친구가 있다는 장소에 갔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오른쪽 목 근육과 어깨는 돌처럼 굳어진 것과 같이 아팠죠. 용준이와 용준이 친구분이 횡단보도 앞에 있었고 그 친구분은 부탁드린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용준이는 만취한 상태였고 저는 말하기도 힘들 만큼 아팠기에 용준이 뺨을 툭툭 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준이가 고개를 휙 들더니 절 쳐다보곤 살짝 놀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먹 쥔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만 펴서 모아 제 명치를 꾹 누르는 겁니다. 저는 술 기운에 장난치나 싶었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고 친구를 끌고 택시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번엔 제 팔을 뿌리치곤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다시 그 손가락으로 제 목의 정맥 부분을 꾹 누릅니다. 저는 화가 나서 장난칠 힘 없으니깐 그만하고 가자 라고 소리쳤는데 용준이는 계속 배시시 웃으면서 누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잠깐만 이러면서 뒤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도 어이도 없었고 힘들어서 멍하니 쳐다보는데 용준이는 길가 옆에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용준이는 뭘 사더니 검정 봉지에 담고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넣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더니 택시에 탑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이지 너무 함들었기에 대꾸도 안 하고 저도 택시에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계산을 하고 내려서 집 앞으로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집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치더니 들어가서 잠궈버립니다. 열이 뻗칠 대로 뻗친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차는데 대꾸를 안 합니다. 다시 힘이 빠졌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머리를 문에 기대는데 집안에서 가방 지퍼 여는 소리가 난 다음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뭔가를 가방에서 꺼냈고 아마 아까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뭔가 용기에 담는 소리가 들렸고 문 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문 잠금이 해제되면서 문이 열리는데 친구가 저에게 뭘 엄청 뿌립니다. 엄청 무서운 얼굴로 말이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붉은 소금이었습니다. 저는 짜증은 극도로 치달았지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다 뿌리고 나니 용준이는 손 씻고 들어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항상 외출하고 오면 손부터 씻는 버릇이 있기에 손을 씻고 소금을 털어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친구는 거실 바닥에서 이미 정신을 잃고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술 취한 놈한테 뭐라고 해봤자 기억도 안 날 테고 나만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냥 자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두통과 어깨 근육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는데 누운 채로 용준이를 불렀습니다. 네 아까 편의점 앞에서 손가락으로 낯지른 거며 소금 뿌린 거 뭐냐? 라고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 오른쪽 어깨에 여자를 달고 왔더라. 전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거나 저에 대해서 말한 것도 없었는데 용준이가 정확히 오른쪽 어깨에 여자를 달고 왔다는 점이며 손가락으로 누르고 소금 뿌리고 한 뒤로 갑자기 씻은 듯이 아픈 게 사라졌다는 점. 소름이 끼쳐서 다시 되물었을 땐 용준인 잠들어 버렸습니다. 전 그날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 이후에도 용준이는 만취하면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촛불을 켜놓고 있으면 촛불 꺼라. 그것들이 몰려오잖아. 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해대서 결국은 못 버티고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용준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 뒤로 조상들 얼굴이 4~5명이 둥둥 떠다닌답니다. 술 취하면 가끔씩 보인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귀신을 보진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몸으로 느꼈기에 이 이후로 절대 귀신이 없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